안녕하세요. 시연스쿨 랩 IELTS 대표 강사 릭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상반기 기출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라이팅, 아카데믹 라이팅이나 제너럴 라이팅 모두 공통이고요. 자, 태스크 2 토픽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 토픽은요. 트래블 토픽이고요. 제가 실제 받았던 토픽을 이제 실제 모델 답안과 함께 복원하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스피킹도 그렇고 여타 다른 또 총평 때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 느낌이 직접 가서 보고 부셔지고 그다음 다시 이렇게 적응력 있게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더 인상 깊고요. 오늘 토픽이 트래블과 경제와 관련된 토픽이거든요. 근데 되게 좀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강의를 들을 만한 가치는 있다. 그리고 최신 토픽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옛날 토픽만 받았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토픽도 나오는구나. 자, 태스크 2 에세이 최신 기출 문제를 저랑 같이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 태스크 2 에세이 최신 기출 당연히 답변까지 준비가 돼 있죠. 제 이 두뇌 회로에서 저장되어서 제가 써서 제출했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Writing Frequently Asked Question FAQ를 같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자고요. 이것만 봐도 오늘 진짜 라이팅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료 강의급 이상이고요. 우리 시연스쿨 랩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에세이를 볼 때 특히 컴퓨터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문화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을 출처해가지고 발췌해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면요. 여기에는 질문, 여기에는 답변을 이제 하시게 돼 있어요. 워드 카운트,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백지니까 0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채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 문제와 함께 채워 넣을 예정이고요. 워드 카운트만 된다는 점, 이렇게 셀프 커렉션이 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스럽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영국 문항에서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가 빠방 나왔어요. 태스크 2의 문제고요. 저랑 같이 한번 크게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low-cost airlines now lets people travel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되게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아실 겁니다. 에어라인이 많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로우코스트 에어라인이 엄청 많아졌다는 사실도 최근 10년간의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some people feel this is a positive. 근데 어떤 사람들은 it's a negative over.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찬반 논란이 있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의를 잘하고 토론을 잘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래서 부정, 긍정들을 잘 나눠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릭스 팁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한 비행기, 맞아요. 제가 학생일 때 뭐 15년 전, 20년 전에만 봤었어도 비행기의 장단점 이렇게 되게 단순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토픽들이 있어요. 버리지 않고 있는데 the advantage of 뭐 airplanes 아니면 disadvantage of airplane 아주 단순했는데요. 요즘 최신 기출들은 그렇지가 않다. 항상 이런 식으로 앞에 형용사적 표현이나 이런 미사 여구들을 좀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교묘하게 실제 문제은행에서 살짝만 바꿔서 내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비행기만의 장점이 아니라 저가 항공 자체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장단점만 공부하신 분들은 구닥다리 토픽 버리시고요. 저랑 같이 이 장단점을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답변을 볼 건데 처음부터 막 써내려가진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결이 잡혔을 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물론 학생들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뇌 구조 안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구조들은 이런 거였어요. 아, 로우 코스트 에어라인을 좀 바꿔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딱 바짓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이 바짓은 예산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또 가성비의라는 표현으로서 다이어예요. 그래서 버짓 에어라인 하면 가성비, 값이 싼, affordable, 여유가 될 만한 그런 에어라인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low priced 이렇게 price를 붙여도 좀 좋은 단어가 탄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에어라인만 하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air shuttles라고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만 해도 이제 번뜩번뜩 이해가 되시죠? 아, low priced air shuttles를 써야 되겠다. 반대입니다. 당연히 비교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비교 대조만큼 또 채점관에게 임팩트 있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끌어올리는 거 대안이 최고죠. 자, 그래서 프리미엄 플라이트라고 표현을 또 쓸 거예요. 프리미엄 플라이트는 대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주 에어라인이나 우리가 흔히 타는 에어서울 뭐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뭐 국적기에 해당하죠.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에시아나 이런 항공들은 다 프리미엄 플라이트에 속하는 거죠. 그럼 채점관은 딱 보고 이 친구가 공부 좀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초록색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초록은 장점이에요. 당연히. 좀 장장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경제적하고 문화적 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ffordability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ffordable 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가성비 있게 본인이 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 재정적, 시간적 여유 높아지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에어 셔틀이 싸졌다. affordability 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more accessible to a wide population. 즉 옛날에는 이제 비행기가 부유층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소득층도 충분히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하다못해라도 일본이라는 가까운 나라도 갈 수가 있어요. 국제여행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부족하세요? 두 번째, 저 두 번째도 써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1차원적인 문제라면 여기는 좀 파생적인 역할이에요. 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값싼 비행기를 타고 가면 또 그쪽에 인구가 몰리면서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스템 구축될 수 있겠죠. 그러면 benefiting local hospitality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특히 환대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코로나 때 우리 호텔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K-뷰티라든지 K-팝 아니면 K-드라마 흥행하면서 용산 이런 데 있죠. 자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 호텔리어인데요. 2년, 3년 전하고 지금 관광객 수준이요. 뭐 10배, 20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환대 산업이 엄청 많아요. 뭐 때문에? 토리스트의 myriad influx. 뭐 many tourists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influx, 유입, 그리고 myriad, 무수히 많은 이런 유입 때문에 돈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덜 써도 한 명 오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tels, restaurants, 그리고 tourist attractions sharply increased.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 구조 자체가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hospitality industry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거기에 맞춰 예시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마음에 드는 그런 섹션을 가지고 가져가시고 두 개 다 마음에 들면 좀 메모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건 스피킹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섹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면 진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토픽. 그래서 하나의 모든 앤서가 나왔어요. 이걸 다 하면은 사실 뭐 거의 유료 강의고 그 다음에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버짓 에어라인 꼭 쓰시고요. cheap flights 이런 거 쓰는 것도 좋지만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affordability 가성비가 좋으니까 더 많은 population에게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예시를 쓰는 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to be more specific. 저는 Japan을 썼는데요. 내가 Japan에 여행을 가는 동안에 많은 Korean travelers들이 choose cheap flights를 선택하는데 사실이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Amount of budget. 여기선 예산입니다. 예산을 줄이는데요. 실제 수치적으로 200불 정도는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 200불을 가지고 또 어디에 쓸 수 있어요? Allocated to 프리미엄 에어플라이트를 선택하는 대신에 다른 뭐 예를 들면 운송 수단, 버스 타는 데 쓴다든지 호텔 가는 데 쓴다든지 식도락 여행을 더 즐길 수도 있잖아요. 스시 하나 먹을 거 5개 더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In addition 게다가 여기서는 이제 문맥을 좀 더 refresh, 환기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r shuttles 등등 있죠. 에어 셔틀들이 투어리즘을 계속 촉진시키죠. 프로모트하고 그 다음에 stimulate 하기 때문에 되게 활성화시켜요. 어디를? hospitality. 제 친구 얘기해 드렸죠. 용산에 근무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배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myriad influx of tourists 때문에 요즘에는 엄청 기업의 가치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average income people도 쉽게 여행을 가고 여기 부분 호텔이나 레스토랑트 그리고 토리스트 어트랙션에 돈을 쓸 수밖에 없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글자 수는요. 대략 100단어가 조금 넘는데요. 여기서도 힌트는 여러분들이 100단어를 조금 넘게 써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좋아질 것 같다. body 1 하나 body 2 좀 이따 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단어 이상씩.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좀 반대편의 의견도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가 초록색이면 또 상대방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 오염적 측면입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비행기라는 이 means of transportation, 이 수단은요. 사실 엄청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헐리우드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냥 전세기 하나를 사서 이런 셀럽들이 그 사람 혼자 혹은 5명 정도 인원을 데리고 막 타고 다니는 것들을 욕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엄청난 배기가스, 기름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쌀지라도 하도 많은 비행기들이 많다 보면 어때요? 카본 이미션스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의 폐이기도 하죠. 그래서 exacerbating climate change concerns, 즉 기후 변화, 기후 이런 걱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악화시켜요. 되게 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되게 harmful한 거야, harmful. 그리고 detrimental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기도 안 좋아지고 소음 문제도 많고 이러면 이제 많은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워터라든지 아니면 에어 폴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스피킹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루션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스피킹 토픽도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죠. 낮은 편의성. 네, 이건 너무 공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이라도 저가 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타보신 분들은. 첫 번째, 네, fear amenities,예요. 이 amanities는 편의 시설이라고도 하고 이게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어떤 그 가격 안에 있는 무료 물품 등을 의미를 하죠. 근데 저가 항공을 선택하면 amanities가 많지 않아. 뭐 심지어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뭐 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샌드위치, 밀 이런 거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또 거기서 또 지불해야 돼요. 자, small seats가 대표적이죠. 부피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미국인이나 뭐 영국, 호주인 같은 경우 막 200kg, 300kg 넘는 분들은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저가 항공의 small seats 때문에 자기의 뭐라고 인권이 좀 침해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tight legroom. 네, 이제 발도 뻗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add-on, 추가 물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페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스트레스고 프레셔다. 예를 들면
수화물이 더 나오면 배기지에 대해서 엑스트라 코스트가 나오고요. seat selection, 너 창가 좀 넓은 데 앉고 싶어? 그럼 돈 더 내라. 마찬가지로 샌드위치나 다른 미를 원해? 그러면 돈을 더 내세요. 그러다 보면 이 traditional air flight, 즉 우리가 기존에 탔던 프리미엄 에어라인하고 비슷해지거나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거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body to model answer, 제 회로에서 연결된 단어들이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카본 이미션이 나오게 되면 environmental degradation, 즉 환경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악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climate concerns라든지 여러 가지 global warming 혹은 greenhouse 이펙트라고 하죠. 온실 효과. 그런 것들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fewer amenities 때문에 small seats라든지 tight legroom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not comfortable, 별로 그렇게 피로를 좀 더 누적시키고 혹은 불편한 상황까지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mpared to full service carriers, 맞아요. 여기 부분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에어 플라이트를 의미하는 또 유의어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히든 코스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add-on, 추가 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페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말은 없었지만 이 로우 코스트 에어라인의 이 반이어인 바로 프리미엄 에어 플라이트들 여기 안에서 또 써주면 비교 대조가 되면서 순조롭게 글쓰기도 완성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글을 쓸 때는 좀 비교 대상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100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이팅 FAQ를 한번 보죠. 라이팅 태스크 2 또한 문제 은행으로 나오나요? 네, 100% 맞고요. 이 문제 은행은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 스피킹은 조금 달라요. 스피킹은 분기마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라이팅은 문제 은행이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다시 뉴 토픽들이 조금씩 추가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플라이트였다면 로우 코스트 플라이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형용사가 좀 더 추가되거나 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려면 이 기출들을 많이 공부하고 답습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온스쿨 랩 IELTS의 여러 가지 위클리 최신 경향을 담아 놓은 그 문제집이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클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캠브리지 19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18, 17, 16을 천천히 하나씩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리딩도 같이 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024년 상반기 기출이었고요. 태스크 2 저랑 트래블 그리고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코노미, 경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완전한 뉴 토픽을 공부해 보니까 아주 새로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라이팅 공부하면서 제 토픽이 또 여러분 시험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좀 기원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점수 잘 달성하셔서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리낀 강사는요.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